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라푼젤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름답고 긴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라푼젤은 항상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숲속을 걸어다니며 많은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 날 라푼젤은 숲에서 작은 새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새는 황금빛 날개를 가진 특별한 새로 라푼젤에게 말했다죠. 라푼젤, 너의 머리카락에는 특별한 마법이 깃들어 있어.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 황금빛 연못을 찾아가야 해. 라푼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에 흥미를 느꼈고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빗으며 길고 험난한 여행을 준비했죠. 라푼젤은 향기로 가득한 숲길을 지나며 자신의 머리카락이 길을 인도하도록 했어요. 여정 중에 라푼젤은 여러 도전에 직면했어요. 깊고 어두운 동굴을 건너야 했고 천둥치고 번개가 치던 매우 속에서 길을 잃기도 했지만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항상 그녀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힘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죠. 마침내 라푼젤은 전설의 황금빛 연못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보석같이 반짝이는 물이 있었고 물속에서는 수백 가지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라푼젤은 연못 앞에 서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물에 담갔죠. 그 순간 그녀의 머리카락은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하늘 높이 치솟았고 그것은 마치 별빛처럼 온 세상을 비추었어요. 라푼젤은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고 자신이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올 수 있는 마법을 지닌 존재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라푼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세상 곳곳을 여행하며 사람들이 잊고 살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아줄 수 있었죠. 그녀의 모험은 계속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의 동화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이렇게 라푼젤은 용감한 마음과 특별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지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루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호기심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마을 근처 숲에서 놀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가 미약미약 저물고 있었지만 루이는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숲을 헤매던 루이는 우연히 오래되고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비밀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오래된 철로 만들어졌고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끽끽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루이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한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마법의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정원에는 빛나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각종 과일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또 부드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다채로운 색깔의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루이는 반짝이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정원의 비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정원을 걷던 루이는 어느덧 중심부에 자리한 큰 분수에 다다랐습니다. 분수 주변에는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요정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루이를 반갑게 맞아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이 정원은 한 친절한 마법사가 만든 것이었으며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 만든 마법의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 정원의 존재를 잊어버렸고 마법사는 홀로 정원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결국 마법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정원은 여전히 살아있는 마법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루이에게 이 정원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루이는 망설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정원을 지켜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루이는 정원의 수호자가 되어 매일같이 정원을 돌보며 요정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정원의 비밀을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하면서 마을 전체가 이 놀라운 마법의 정원으로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루이는 성장하면서도 정원과의 인연을 이어갔고 정원은 언제나 새로운 모험과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후에는 루이의 이름으로 이 정원은 루이의 마법의 정원이라 불리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 꿈과 희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정원의 전설이 되어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야기는 세대를 지나며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샹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마법의 플루트에 대한 이야기였다. 옛 전설에 따르면 마법의 플루트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어 연주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재능을 가져다 준다고 했다. 그러나 이 플루트는 오래전 한 숲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했다. 한편 롤라는 평범한 소녀였지만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꿨다. 어느 날 그녀는 마법의 플루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운명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을 떠나 숲을 향해 여정을 떠났다. 롱하고 복잡한 숲을 지나며 그녀는 여러 가지 마법 생물과 만났다. 그녀는 절망을 극복하고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동료 애완동물인 작은 새, 피피의 도움을 받았다. 어느 날 밤, 피곤한 그녀는 길을 잃고 작은 오두막을 발견한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이곳에 거주하던 노인이 있었는데 바로 마법의 플루트를 지키고 있는 수호자였다. 노인은 롤라의 순수한 영혼을 느끼고 그녀에게 플루트를 찾는 마지막 시험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오로지 음악의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었다. 롤라는 사랑과 평화의 멜로디를 연주했고 미지의 힘이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녀의 음악은 곧 마을과 온 세상에 퍼졌고 그 순간 플루트가 롤라의 손에 나타났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롤라에게 말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행복이구나. 그리고 나서 롤라는 마을로 돌아와 플루트의 정령과 함께 온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재능을 나누어 주었다. 그녀는 세상의 진정한 행복과 협력의 힘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 플루트는 사라졌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소중한 교훈으로 남았다. 전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 교훈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아 프랑스의 수많은 동화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새겨지고 전해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영원한 꿈과 용기의 상징으로 전해진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의 마법사 알렉산드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마법사로 유명했지만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고 그의 마법 덕분에 숲은 늘 평화로웠다.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녀 리사라는 아이가 숲속으로 길을 떠났다. 그녀는 항상 숲 저 너머에 있을 거라 믿는 신비한 세계를 꿈꾸곤 했다. 리사는 친구들에게 그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리사는 스스로 그 신비한 세계를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리사는 점점 길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서움을 떨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중 리사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를 따라가 보니 화려한 색깔을 띤 버섯과 빛나는 꽃들이 가득한 작은 숲속 정원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리사가 발견한 것은 바로 마법사 알렉산드르였다. 그는 높은 나무 의자에 앉아 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렴, 작은 아가씨. 알렉산드르가 말했다. 리사는 깜짝 놀랐지만 곧 그의 미소에 안정을 찾았다. 제가 여기에 올 줄 알고 계셨나요? 리사가 물었다. 알렉산드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단다. 너의 진정한 모험은 이곳이 아닌 너의 마음속에 있단다. 그 말에 리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법사는 리사에게 작은 거울을 건네주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신비는 내 마음속에 존재해. 이 거울을 통해 너의 내면을 보렴. 리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거울 속에는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비치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무수한 숲과 모험으로 가득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리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깨달았다. 진정한 모험은 다른 세상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 뒤로 리사는 마을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마법사와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친구들에게 놀라운 감명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일상의 기쁨과 모험을 전하며 마법사가 말한 진정한 마법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리사는 숲의 마법사를 다시 찾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모험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는 법을 배웠다. 숲의 저편에 있다는 신비한 세계는 사실 그녀의 마음 속에 있었음을 깨달은 그녀는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지냈다. 그리하여 마을은 점점 더 행복한 장소가 되어갔다는 이야기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는 한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의 주인은 친절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앙리 왕이었습니다. 앙리 왕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전설에 잃어버린 왕국의 장미 라블리는 마법의 장미였습니다. 이 장미는 단순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장미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바로 특정한 별빛 아래에서만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앙리왕은 매년 그 장미가 피는 날 왕국의 모든 주민들을 초대하여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둠의 마법사로 불리는 노아르가 이 장미를 훔치려다 실패하고 대신 장미에 저주를 걸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장미는 시들기 시작했고 왕국에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농작물은 말라가고 사람들은 점점 건강을 잃어갔습니다. 앙리왕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왕국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가장 용기 있고 지혜로운 3명의 젊은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에밀, 클레어 그리고 피에르였습니다. 앙리왕은 이들에게 장미의 저주를 풀고 다시 왕국의 행복을 되찾아 줄 임무를 맡겼습니다. 세 젊은이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왕국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노아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왕국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황폐한 땅과 우울한 곳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만나게 된 것은 숲의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노아르가 숲에 자신의 비밀 성을 짓고 그곳에서 장미의 저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마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세 젊은이에게 숲속을 통과할 수 있는 마법의 지도를 주었습니다. 에밀, 클레어, 피에르는 숲을 지나 도착한 곳에서 거대한 미로를 발견했습니다. 미로는 저택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고 곳곳에 마법의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팀워크를 발휘하여 미로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미로의 끝에 도착하자 노아르의 성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 젊은이는 성의 탑에 갇힌 장미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을 지나며 다양한 마법의 장애물을 돌파했고 마침내 탑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탑 위에서는 노아르가 마지막 저항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그와의 결투 끝에 경험과 용기를 발휘해 승리했습니다. 노아르가 패배하자 그의 모든 마법은 사라지고 장미는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젊은이는 장미를 가지고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장미의 빛이 왕국 전역에 퍼져나가며 모든 저주가 풀리고 왕국은 다시 한번 번영과 행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앙리왕은 세 젊은이에게 큰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들의 용기와 지혜를 기리는 성대한 축제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왕국의 영웅으로 남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왕국의 장미는 다시 한번 밝은 별빛 아래 아름답게 피어났으며 왕국은 평화와 번영을 계속 누릴 수 있었습니다.